그 사이에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어서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이 1.5% 정도까지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장 초반부터 거칠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투자의 기술 이쯤에서 배워볼게요.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예, CPI 선물 370, 낙폭까지 순환매. 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CPI 이번 주에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미증시 관망세, 우리 증시도 약간은 좀 분위기 싸늘해졌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전반적인 팁 주실까요? 네. 자,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지난 FOMC에서 이제 금리 스탠스에 대한 어떤 이슈, 그래서 그 중심 선상인의 CPI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달에 발표를 좀 했던 게 이제 3%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게 3%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3% 이하로 이제 내려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평균 물가 도입제는 2.5% 이하를 사실 이번 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때 최고 이제 9%까지 물가 상승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로 가면서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3% 이하로 발표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분위기 자체는 또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보여지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좀 기다리는 어떤 그 중요한 경제 지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생산자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CPI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저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한 2.8 정도 발표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선 보게 되면 분위기 자체는 또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자리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그 미테크 기업들을 좀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제 4% 상승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하락에 전저점까지 지금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21선까지 끌어올려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갭을 메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오늘 뭐 거래량 자체가 줄은 우리가 포인트를 어떻게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냐면 이 CPI 발표가 가장 또 중요한 주가 상승의 어떤 그 동력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국장으로 좀 돌아보면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선물 이제 370포인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선물 지수가 이제 공격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어떤 그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낙폭과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수의 반등폭은 이제 나온 상황인데 금융수저 쪽에서 지금 좀 선물 포지션 자체를 좀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70까지 제가 봤을 때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들은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걸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CPI로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눌림목이 오늘 종목별로 나타나게 되면 바닥권에서 지난 뭐 화요일이나 많이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했는데 반드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금을 부여를 하는데, 물론 뭐 현금도 어떤, 유용한 어떤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더라도 그런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눌리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수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을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이 기술적으로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소폭 이제 음봉 자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려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체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전기전자 업종들 같은 경우는 1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반등폭 자체가 좀 더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대형주,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772까지 올라오고 오늘 700 상승폭도 좀 컸기 때문에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다시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수급 동향들을 체크를 하기보다도 낙폭과의 순환매가 어떻게 좀 이어지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낙폭과대 쪽에서 지난 8월 5일 요 구간에서 240일간 조정이 나오면 일단 반등이 나온다 말씀 좀 드렸는데 거의 지금 18만 원, 18만 5천 원까지 목표치가 거의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대형주들 필두로 해서는 일단 반도체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낙폭까지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익절을 좀 하면서 다시 또 눌림목이 나오면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삼성전자는 또 빠질 때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급락이 나올 때.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매수치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75,900원 선에 위치해 있고 이제 10일 이동평균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대형주는 뭐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가격의 논리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제 의견을 듣고 이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를 이게 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비중 조절의 어떤 그 포인트는 좀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대차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도 지난 급락이 나올 때 이럴 때 매수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포인트를 좀 보면요. 이 완성차 배터리 제조사를 지금 최근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배터리 제조를 보게 되면 아이오닉 5라든지 전부 다 SK온하고 LG엔솔이고요. CATL 같은 경우 코나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다 LG엔솔하고 국내사 배터리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이 EV 같은 경우 SK온이고 레이 EV LF 배터리 같은 경우 생산 연도가 2023년도 배터리 생산에 대한 탑재되는 제조사죠. CATL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SK온, LG엔솔입니다. 이번에 벤츠 리퀴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이쪽에 어떤 벤츠도 공개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 BMW가 삼성 SDI이고 i5, i7 전부 다 삼성 SDI이고요. iX3라든지 CATL과 iX1, i4 이쪽에 CATL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하이니켈 쪽에서 이 기술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일단 파라시스든 CATL은 벤츠도 공개를 하지 않는데 오늘 정도 공개를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당연히 공개를 하는 어떤 수순을 가야 되지 않겠냐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우리 국내 배터리 제조 사사라고 봐야 되겠죠. 금년까지 보게 되면 그 위상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쪽으로 또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주중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낙폭과대 쪽에서 어제도 바닥권에서 20에서 40%, 50%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았지만 이쪽도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차익 물량들 어떤 매도가 좀 진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KC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오늘 보합권 시세를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동박 관련해서 넥실리스가 다시 부각이 되는 어떤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글라스픽 기판 관련해서는 이게 슈팅이 좀 걸렸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CIS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종목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도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좀 일단 어느 조율을 좀 해줘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CIS 같은 경우는 좀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강국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자리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살짝 좀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에 12% 급등에 어제도 2.6% 상승에 어제 상승폭을 살짝 돌려놓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빠질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매수 관점 이렇게 빠질 때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살짝 좀 뭐 코스닥 시장도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승에는 뭐 이상 무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물 포인트를 이제 수급이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잠깐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눌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잘 좀 조율을 해서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토입니다. 네, 중간에 음향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제스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